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청명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완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그 계산을 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그 계산을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자, 8분의 1 마음에 안 듭니다. 2의 마이너스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64 역시 간단하게 2의 6제곱 이런 모양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밑에 지수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깥으로 나갈 때 자, 역수해서 나가면 되겠고요. 자, 진수 부분에 있는 지수된 부분들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바깥으로 이제 곱하기 6으로 계속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남는 부분들이 로그 2의 2 이렇게 처리되겠고 밑과 진수가 같아지면 결과는 얼마? 이 부분은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3분의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 답이 되는 자, 로그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학습이 되어 있느냐? 점검하는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3, 4분면의 각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자, 어쨌든 4분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나눠서 이것이 90도, 180도, 270도 뭐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이거 이제 360도로 봐도 되고 0로 봐도 되고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도라는 것은 요거 이제 2, 4분면 각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60도 이제 한 바퀴를 쭉 돈 거니까 요 부분들은 660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60도는 360도를 좀 빼서 나온 결과가 이제 300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00도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4, 4분면 형태에 대한 각이 되겠고 자, 여기 3번에 있는 마이너스 300도 이렇게 됐으면 이번에 360도를 좀 더하게 해주면 되죠. 더하게 해주면 이제 60도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니까 요건 이제 1, 4분면 형태의 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야, 이제 파이 형태는 이제 라디안 값 형태로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2파이 이 부분 이제 360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3분의 10파이에서 3분의 2파이를 빼니까 요게 그러면 얼마가 되시죠? 3분의 4파이가 되죠? 있습니까? 3분의 4파이 파이가 180이니까 3분의 4파이 요 부분이 이제 3, 4분면 형태의 각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3, 4분면 찾으랬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됐고요. 자, 5분의 4파이 이 부분은 이제 파이보다 이제 조금 작은 거니까 2, 4분면 형태의 각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4분면 찾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니까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함께 합니다. 로그 2값, 로그 3값이 주어졌을 때 다음 값을 로그의 A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로그 연산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 던져라.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밑이 2인 그런 로그인데 자, 우리가 살펴야 될 주어진 조건들은 밑이 10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변환해서 로그 10의 2. 자, 여기는 이제 27은 원래 이제 3의 세제곱에서 3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게 좋겠죠? 그럼 로그 10의 3 이런 형태로 좀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 처리되면 이 부분이 이제 A로 바뀌면 되겠고 이 부분이 B로 바뀌면 되는 거니까 자, A분의 3B 해서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앞쪽 부분들은 뭐 연산 규칙과 관련되어 있는 간단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4번 함께 살펴봅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하, 이거 좀 주의해야 되네. 마이너스 지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밑이 3분의 1인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 좀 다시 쓰게 되면 자, 3의 제곱인 9 이렇게 나갈 수 있겠고 요건 이제 3분의 1의 x승 이런 모양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밑이 3분의 1이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 자체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데 일단 3분의 1의 x승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 형태가 이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정의역을 좀 표시해 주면 되겠죠.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런 형태라는 거. 그래서 최대 최소는 이제 이런 값을만 대입하면 된다는 사실만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니까 39, 27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최대값이 되겠고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를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0, 이 부분이 이제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해달라. 최대값은 26이었고 최소값은 0 되는 거니까 합해더라도 결과는 26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뭐 지수 함수 뭐 최대 최소 부분들은 그렇게 아주 많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자체의 최대 최소 부분 이런 형태들은 이제 간단한 건데 물론 이제 지수 함수를 포함한 형태의 최대 최소가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살짝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 형태의 그래프 개형 갖춰가는 거. 자, 앞쪽 부분에서 이제 기본 형태의 질문들이니까 정확하게 풀이를 진행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5번입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그 그래프를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했다. 이 평행이동 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g3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평행이동이라면 뭐 우리는 가볍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1 해주면 이제 여기서 플러스 1 해서 처리해주면 평행이동 되겠죠? 자, 밑 2 표시하고요. 자, 마이너스 있는 이 함수 y축으로 1만큼은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gx라고 한다. 해서 식을 쓰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볍게 처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됐는데 g3의 값을 구해달라. 뭐 곧바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3 대입해주는 거니까 로그 2에 4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계산 결과는 요 결과가 2로 풀리는 거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가볍게 1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평행이동 표현하는 방법. 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에 이제 플러스를 처리해줬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사실은 이쪽에서 y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을 마이너스를 이제 이항시켜서 이쪽에 이제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준 거니까, 조종적으로 표현해 가는데, 자,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정확하게 학습 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은 1이고 그 다음에 3,1을 지납니다. 이때 a 플러스 b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은 2의 x승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그럼 이 그래프 개형은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서, 자, 점근선 자체가 y는 0 이런 형태가 이제 점근선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이제 평행이동했을 때 x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점근선이 바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의 x-에서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지만 사실 점근선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y축으로 b만큼 이동해야 되면 이 부분도 이제 b만큼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렇게 좀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점근선이 뭐 이게 올라가 있다. 뭐 어쨌든 y는 b 이렇게 되는 거겠죠. b 값이 양이면 올라가는 거고 음이면 내려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y는 1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였다. 즉 원래 그래프보다 이제 1만큼 위로 이동해서 그리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식에서 b 값을 좀 찾아놓은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y가 2가 되겠고 2에 3을 대입해서 3-a가 되겠고, y 값은 지금 계산 결과 1, b 값은 1이었고 이렇게 처리됐죠. 자, 이렇게 이제 된 모양이라면 2에 3-a 제곱이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a가 0 이렇게 돼서 a 값은 얼마였다, 또 a 값은 3이었다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합을 하라 라고 돼 있으니까 합해서 이제 4를 이제 써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평행 이동하고 그래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인데, 점근선이 1이다 라는 이 부분이 y를 이제 이렇게 좀 평행 이동하는 y 평행 이동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 b 값을 적용해가는 부분들이 이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그렇게 이제 또 아주 많이 까탈스러운 부분은 아니니까 우리가 침착하게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100일부터 3000까지 숫자를 집어넣어봐서 정수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합들을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정수 부분은 가령 이제 로그 10 이렇게 되면 정수 부분이 1 이렇게 풀려가는 거고요. 100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2가 되겠고, 1000이 됐을 때 드디어 3 이렇게 되겠고, 뭐 그 사이의 숫자들이 정수 부분인데 이제 뭐 10부터 99까지는 정수 부분이 전부 9가 되겠고, 999까지는 전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로그 1, 10, 100, 1000, 만이 됐을 때 4가 되는 거니까 뭐 그 사이는 전부 3이 되는 이런 특징이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F101 이 부분 당연히 100보다 큰 이 부분이니까 2로 풀리겠고요. 쭉 해서 F999까지 이 부분이 이제 전부 다 2로 풀려가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1000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면 3으로 풀리겠고, 문제에서 풀어야 된 3000까지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모두 3으로 풀려가는, 자, 이런 형태의 계산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101부터 999 개수가 과연 몇 개인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양쪽 숫자가 다 들어가니까 1000에서 빼는 게 좋겠죠? 1000에서 101을 뺀 이 개수는 전부 다 2로 풀리겠다. 계산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899개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오후 이거 참 계산이 좀 까탈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곱하기 2 해주면 2, 9, 18에다가 2, 9, 18에 19가 되어 있고 2, 8, 16, 17 이렇게 해서 1798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00부터 1000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뭐 3001에서 빼기 1000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3으로 풀릴 건데, 자, 이 개수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2001개가 되는 건가요? 2001개.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 이제 3으로 풀리는 거니까 요거는 또 이제 6000 또 3으로 풀리겠습니다. 와, 계산을 좀 해달라고요? 자,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1798에다가 6003을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끝자리는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1 하나 올라가서 오! 또 이번에 또 0이 되는 건가요? 0에서 또 자릿수가 하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7에서 이제 8 되겠고, 7 이렇게 되면 되네요. 7801, 7801이다. 7801 이렇게 되니까 4번에 있습니다. 되셨죠? 자, 뭐 우리가 상용 로고를 취했을 때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건데, 자, 정수 부분 어떻게 풀려가는지 쭉 흐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흐름을 통해서 자, 2로 풀려가는 부분, 3으로 풀려가는 부분 정확하게 좀 판단하고 그 개수만 실수 없이 좀 잘 대처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정도 문제들은 우리가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정수 부분 의미하는 바 자릿수하고 관련이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해가면서 7번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8번입니다. 원점과 마이너스 12,5를 동경호라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값을 구해달라. 뭐 좌표에서 이제 조금 표시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12,5 이렇게 이제 표시해서 좌표 표시를 쭉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쭉 연결하게 되면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이제 12가 되겠고 5가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에서 원점에서부터 떨어지는 게 13을 가면 되겠죠. 자, 각이 이제 이렇게 세타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2, 4분면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2, 4분면. 자, 그렇게 되면 사인 세타는 2, 4분면 갖고 올 때도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13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제 코사인 세타가 좀 문제가 됩니다. 2, 4분면이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고 13분의 12 해서 결과를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개의 값, 사인 값,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는데 더하기 해달라. 더하기 해주면 13분의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자, 2번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분면에 따라서 나오는 사인 삼각비 값이죠. 삼각비 값들이 어떻게 돼가느냐 이런 부분들 좀 표시가는 연습을 하는 뭐 이제 삼각함수 이론의 기초적인 이론을 질문 던지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반지름이 길이가 4, 호의 길이가 2분의 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과 넓이를 구해달라. 자, 부채꼴과 관련되어 있을 때 호의 길이 L equal R 세타,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부채꼴과 관련되어 있는 공식의 전부죠. 자,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구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호의 길이 2분의 9파이 처리가 되어 있고 반지름이 4 되어 있고 세타 몰라서 세타 처리해서 이제 세타를 구해달라. 그럼 세타는 당연히 가서 나누는 거니까 8분의 9파이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넓이를 구해달라. 넓이 어떤 식을 쓸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호의 길이 나와 있죠. 자, 호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S는 2분의 1, 뭐 반지름도 나왔습니까? 반지름 4, 호의 길이 2분의 9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가볍게 처리해서 자, 약분하니까 9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8분의 9 파이 됐고 또 넓이 9파이 이렇게 되는 결과를 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4번에 있군요. 4번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 자, 부채꼴과 관련된 문제. 뭐 사실 이제 부채꼴은 뭐 식 자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공식이 딱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호의 길이하고 넓이와 관련된 공식 딱 돼 있으니까 조금 좀 응용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공식을 딱 적어놓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무난히 풀이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로그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이제 구해야 될 값 부분들이 좀 정확치 않으니까 구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좀 안 다음에 이제 풀어야 되겠죠. 자, A의 루트라는 것은 2분의 1 제곱 처리되겠고 요건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돼 있고 로그 B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0.0이라는 것은 10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좀 처리해 볼까요? 2분의 1은 바깥으로 역수로 가니까 2가 되겠고, 그럼 로그 A에 10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자, 요것도 이제 센스가 있으니까 10에, 요건 이제, 요걸 좀 이제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플러스 2로 바뀌겠고, 로그 B에 10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좀 대략 정리가 좀 돼 있는데, 자, 풀어야 될 것은 로그 A, 로그 B 돼 있다는 얘기는, 완벽치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해주고, 다시 밑이 A여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역수로 좀 처리해주면 밑이 10에 A 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로그 10의 b 분의 1. 자, 이런 형태. 자, 그럼 이제 주어진 근이랑 드디어 연관성 있는 그런 문제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뭐 근과 계수의 관계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 달라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두 배의, 자, 이런 거는 뭐 잽싸게 치환해서 보면 되죠. a b 분의 a 더하기 b 이런 모양을 좀 구해 달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구해 놓으면 되겠죠. 두 근의 합 8 곱 4 합8 곱사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딱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계산해서 이제 문제 쭉 대입해 주는 거니까 뭐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4가 되겠고 대입해 보니까 4분의 8 나왔고 2 이렇게 대입해 주는 거니까 뭐 그냥 가볍게 4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맨 처음에 문제 나오게 되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사실은 이제 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수 구해오는 이런 부분들 이제 먼저 하기 쉬운데 뭐 그게 뭐 크게 잘못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뒤에서 구해야 될 부분들이 식이 좀 변형되어 있는 문제 형태니까 이 부분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무엇을 구해 가는가 문제 형태를 좀 먼저 파악하는 게 더 우선시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주어진 방정식하고 연결시켜서 효율적인 풀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제 형태 근과 계수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문항 어찌 생각하면 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제가 좀 설명해 드린 바 좀 잘 이해하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자, 높이가 딱 나오게 되면 그곳의 기압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2000m인 곳에서의 기압이 250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50은 100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분의 2000 이렇게 좀 처리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숫자 계산이 힘든데, 계산이 힘든 게 아니군요. 이게 약분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약분하면 이제 4분의 1을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250에서 5호. 그러면 2에 마이너스 a에 200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이 2에 마이너스 2제곱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에 2000 요 지수 파트 부분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로 만든 거니까 a 값이 1000이 되는 거군요. 1000이라는 걸 알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3000m인 곳에서는 기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시 또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100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a 값이 1000이었으니까 1000분의 3000m 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되게 되면 100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러면 이제 이게 8분의 1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1000을 이제 이거 만을 쓴 것 같습니다. 자, 8분의 1000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답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계산했을 때 8일은 8에다가 2, 8이 16에다가 5, 8, 4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기압이 125였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 형태. 뭐 주어진 식에 이제 뭐 좀 색다른 형태 이제 관계식이 이제 항상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될 텐데 당황하면 안 되겠고요. 자, 이렇게 좀 대입해서 그리고 이제 정보 얻어서 또 최종 대입해서 연산하는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런 거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겁먹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대입해서 풀이 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청명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로그 값과 로그 값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라는 그런 문제 형태. 어떻게 접근할까요? 자, x 범위 나와 있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니까 로그 x에서 범위를 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이제 로그를 취하면 되니까 로그 1은 0이 되겠고 만인가요? 만은 로그 값이 동그라미 되니까 4 이렇게 풀리겠습니다. 이런 범위에 있는 로그 값을 풀어가겠다. 자, 이때 이제 로그 x 이런 부분하고 자, 요거는 x의 3분의 1 제곱이니까 3분의 1 로그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개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
그럼 어떻게 줄까요? 자, 빼기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로그 x를 하게 되면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빼게 되면은 이제 뭐만 남죠? 정수 부분만 남겠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 계산 결과가 3분의 2 로그 x가 되는데 이 결과가 정수가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로그 x 범위가 있으니까 이곳에다 3분의 2를 곱하면 되죠. 자, 0은 3분의 1을 곱하기 하더라도 0이 되겠고 3분의 2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건 이제 3분의 8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3분의 1 로그 x는 0보다 크고 3분의 8보다 작은데 이곳에서 로그 x가 이제 3분의 2x가 이제 정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정수가 되는 것은 1이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2 로그 x는 또 정수 2가 있겠습니다. 3분의 8이니까 3은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로그 x는 2분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로그 x는 여기 이제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해서 그러면 x 값을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겠다. 10의 2분의 3제곱 x 값을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겠다. 10의 세제곱해서 두 개의 값을 딱 구해놨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뭘 푸는 건가요? 이때 나온 x 값을 곱하기 하고 또 다시 로그를 취하라. 곱하기 하게 되면 10의 2분의 3 더하기 3 이 값이 m이 되는데 이걸 다시 또 로그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결과가 아하 그럼 2분의 3 더하기 3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2분의 3 이거 그냥 더하기 하는 결과였는데 자 어쨌든 이런 결과를 묻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정답은 2분의 9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그 관련 문제 등 중에서 상용 로그 파트를 또 유독 좀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풀이하는 과정 보십시오. 범위 표시하는 부분,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로그 취해가지고 이런 범위다라는 거 됐고, 그 다음 이제 요거 하나 정도 기억하면 되죠. 원래 이제 로그 값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인데, 소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되면, 자, 두 개의 값을 빼기 한 결과가 이제 정수 부분만 남겠다 하는 이 원리 하나 정도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계산해서 이제 3분의 1 로그 나왔고 주어진 범위 결합시켜서 범위 되겠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 부분 이렇게 찾아가고 뭐 그냥 자연스러운 풀이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원리로서 적용해 가는 거, 뭐 범위에 따라서 로그 값 범위 표시해 가는 것은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원리랄 건 없고, 자, 그렇다면 지금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했을 땐 빼기해서 정수가 나왔다라는 이 항목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더라도 풀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가끔 이 부분 풀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운 스타일이 만나게 되면 로그 x라는 것을 간혹가다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놓고 풀이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 n은 이제 정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요 알파 파트 부분은 이제 소수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처리해 가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자, 응용 문제에서 뭐 간단한 이론들일 때는 이렇게 좀 놓고 풀어가는 것이 좀 더 오히려 범위를 좀 나눠서 풀고 해야 돼서 불편한 거니까 좀 먼저 제시해 주는 방법 이렇게 좀 빼면 정수가 된다라는 간단한 원리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뭐지 정수 부분 소수 부분과 관련된 문제들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로그 부등식입니다. 로그 하면서 부등식, 우리가 이제 제일 신경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자,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다행입니다, 다행. 이 과정에서도 이 지금 밑부분이 밑에 이제 여기에 이제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좀 범위를 좀 심각하게 많이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다행히 1보다 큰 숫자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수월하게 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3x 2의 제곱 형태인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풀이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니고 0보다 크다, 진수 부분 0보다 크다 요거 쓰는 거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제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은 듯한 이런 범위가 생긴다는 것이 이제 로그 부등식의 이제 어려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꼼꼼하게 지키지 않으면 틀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범위 생긴 이런 부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이거 인수분해 해주는 거니까 근이 0, 3 되는 거니까 0, 3 이렇게 해서 이제 크다 되는 거니까 0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런 범위 생기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처리가 되는 거니까 범위 표시해 주면은 마이너스 1, 4 해서 되겠고, 이제 이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곳에다가 겹쳐서 그려보게 되면 마이너스 1 처리해야 되겠고, 이곳에다가 4 이렇게 처리해서 영역 표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이렇게 좀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족하는 또 정수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정수가 5호, 여기 마이너스 1하고 4, 여기 두 개밖에 없네요. 점수 또 숫자가 좀 약간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범위를 일단 구했고요. 합하라고 했으니까 답 3 구해가는 또 무사히 또 풀이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로그 부등식 지금은 다행히 그래도 좀 수월하게 좀 많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이제 밑에 이제 문자가 없는 그런 형태니까 좀 수월해졌는데 어쨌든 여기 부분에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로그 부등식은 밑부분 좀 신경 써야 된다는 사실 거듭 강조하고요. 지금도 그냥 이렇게 풀어간 요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수 부분이 0보다 크다는 이 사실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좀 미수가 나면 전혀 다른 문제 형태의 풀이 진행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야 할 항목들 잊지 말고 문제에 좀 잘 적용해서 실수 없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14번입니다. 점에서 동경을 나타내준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값이 2가 나왔다. 이때 코사인 빼기 사인 값은 어떻게 되느냐? 좌표를 좀 이렇게 표시해 가야 되는데 x좌표 값이 마이너스를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y좌표 값이 a 값이 양수가 돼서 탄젠트를 표시하게 되면 뭐가 되죠? 탄젠트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죠. 아, 근데 이제 탄젠트 값이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좌표가 4사분면 형태가 됐습니다. 이 길이가 1에다가 이 길이 2. 좌표로 따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형태가 돼야 되죠. 음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각도.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루트 오고 처리가 되겠고, 뭐 a 값 구해가는 게 아니라 사인 코사인 값 구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뭐 중간에서 이제 뭐 3, 4분면이라는 사실도 좀 알 수 있겠고. 그럼 이제 우리가 풀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은 3, 4분면 마이너스 처리가 돼서 루트 5분의 사인 값은 2 처리되면 되겠고 코사인 세타 값은 또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해서 결과를 좀 얻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구해서 또 제곱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코사인 값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분의 2 처리해서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인데 제곱하게 되면 그러면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가볍게 좀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뭐 좌표에서 뭐 탄젠트 값이 2라고 이제 주어져 있어서 사분면을 결정하는데 좀 무난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표시해주고 자, 그때 이제 뭐 부호 결정만 좀 신경 써가면은 또 무난히 풀어가니 가능한 거니까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사각함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두 함수,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x는 1, 9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를 보니까 로그 3의 x 이런 그래프를 중심으로 빼기, 평행이동을 좀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그래프는 로그 3의 이 부분은 좀 처리가 좀 안 돼 있군요. x에다가 더하기 이 부분은 이제 로그 3의 9니까 곧바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래프가 이제 똑같은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평행 이동됐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래프를 그러니까 그려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로그 3의 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자, 1 해서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9를 표시하게 되면 9가 이제 대략 2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 됐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 그래프를 두 칸을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가겠다. 그 다음에 또 두 칸을 이동해서 또 이렇게 그려가겠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1에서부터 9까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러한 파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행 이동해서 갖다 그려놓으면 이렇게 아랫부분 이렇게 채워가는 거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사각형 모양 형태를 이제 구해져 가는 거니까 이 차이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4가 되겠고 이 좌표가 1이고 여기 좌표가 9였으니까 이 가로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결과는 32 이렇게 처리해가는 자, 주어진 식이 평행 이동돼 있어서 똑같은 그래프 모양 틀을 유지한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곡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넓이를 구하겠습니까? 그죠? 곡선 모양이 둘러싼 이 아랫부분에 이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데 뭐 그냥은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평행 이동해서 똑같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같이 이동시켜서 여기 딱 채워놓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사각형 모양이 된다는 사실.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밖에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곡선 모양으로 되는 부분은 어떻게 넓이를 구하라고 내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미적분학 이런 부분 가서 좀 더 미적분 공부를 할 때 좀
구해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다 평행이동에서밖에 구할 수 없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역으로 좀 이용해서 문제풀이에 좀 적용해가지고 가볍게 좀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이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 부분은 일단 2분의 n 된 부분들이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2분의 1 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네요. 그럼 안쪽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겠고, 여긴 또 6분의 n 돼 있는데, 자, 3분의 1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호호.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누기 되어 있는 이런 숫자들을 좀 어떻게 제거를 하려면 n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하고 3이라는 인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면 오른쪽은 이제 3이란 좌변에 있는 이 부분을 계산할 때는 이제 3이란 숫자의 2분의 1 제곱 이런 부분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죠? 근데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풀리진 않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뭔가 좀 지수가 좀 더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들은 이곳에 이제 인수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문자를 뭘까요? x제곱, y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서 지수를 넣고 문제 좀 적용을 해가지고 풀어가는 것이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적용을 좀 해보려고 치면은 좀 좌변에 있는 식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x-1제곱이 되겠고 3의 y제곱에 이제 2분의 1제곱 되는데 이 부분이 자연수로 풀어야 되겠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2의 x-1제곱 y라니요. 3이죠. 3의 y-1제곱 된 부분에 3분의 1제곱 이런 부분들이 역시도 풀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란 부분들은 자, 이쪽에서 이제 굳이 이제 마이너스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오호.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 이 부분은 가볍게 x값은 그냥 2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즉 x값이 1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2의 지수가 사라져 가니까 3의 y제곱이 이제 2분의 1제곱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 여기 또 사라져 가는 거니까 3의 또 y-1제곱에 3분의 1제곱 이런 형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자연수가 될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이제 숫자를 좀 괜히 키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인수는 좀 작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부분들이 이런 인수들인데, 자, 이게 좀 동시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y가 일단은 좌측을 해결해야 되면 2의 배수 계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y 값이 2라고 치게 되면 3의 1제곱 되는데, 3의 1제곱에 3분의 1제곱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4가 되게 되면 좌변은 3의 제곱 되는 거니까 자연수 되는 관련이 없겠고, 여기는 이제 3의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의 3제곱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연수가 되는 결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숫자니까 y값은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y값은 4 되셨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n이라는 숫자는 맨 처음에 이제 2의 x제곱, 3의 y제곱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이곳에다 1 대입하는 거 2 곱하기 3의 4제곱 이런 모양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81 이런 숫자가 이제 제일 작은 숫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200, 28이 16, 아니죠. 16에다가 2니까 그럼 162라는 숫자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162가 가장 작은 숫자였다. 오호, 요거 별거 아닌 듯한데 은근히 또 좀 신경 쓰입니다. 이게 좀 이제 그냥 찾는 것보다 또 이게 설명하는 스타일이 이게 설명하는 것도 이게 깔끔치가 않은데요. 자, 주어진 식이 어떻게 해주면 자연수가 되느냐. 최소값을 구해달라.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소거돼서 분모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러한 인수 형태로 생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공연실이 숫자 이곳에다가 5라는 인수 이런 거 더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작은 숫자를 찾아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만 제거해가면서 자연수를 풀리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우선적으로 좌측에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소거화된 모양들을 보여본 거죠. 소거한 모양들을 딱 보여봤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자, 이 부분은 이제 이게 똑같이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풀려나갈 부분들, 이 값은 그냥 1이 돼버리면 되니까 x는 처리해줬고요. 근데 이제 3이 좀 문제가 되죠. 3은 부분은 이제 여기 좀 인수가 이렇게 좀 다른 상태에서 풀려가야 되니까 동시에 0이 되게 이제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단 좌측 풀어가는 숫자들 이 배수 형태에서 쭉쭉쭉쭉 풀어가면서 우측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될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y 값이 4를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원래 이제 하나 좀 약분되는 것 때문에 좀 살짝 좀 변형된 형태로 등장을 해서 우리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요소가 있는데,
아주 많이 어려운 스타일은 아니니까 차분하게 문제 숫자 찾는 거에 대처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2의 4제곱 x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의 특징을 정확하게 좀 잘 살펴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식을 좀 잘 살펴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부분하고 뒤에 있는 부분은 같고, 자 그렇다면 이 숫자들을 잠시 치환해서 a, b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a, b 이런 거에 4제곱, 와 근데 4제곱이네요. 빼기 그럼 a-b의 4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요것은 이제 제곱의 제곱 형태는 이제 합차 공식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a-b의 제곱 한 번은 더하기 해주고 한 번은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a-b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걸로 봤고요. 4제곱 그냥 하면 좀 불편하죠. 자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개하게 되면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가 소거되는 거니까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모양이 나오겠고, 이 부분은 합차 공식이니까 4ab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8배의 ab 나와 있으니까 이건 좀 써보면 되겠습니다. 2의 x 플러스 2분의 1, 2의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2의 2x 플러스 1 더하기 2의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또 8 처리 되겠고, 요건 이제 둘을 또 더하게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2의 두 식을 더하게 해주니까 2x 승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걸 좀 계산 좀 할 수 있는데 2 곱하기 2의 2x 승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의 2x 승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8 곱하기 있고 이 부분들은 2분의 1, 2분의 하고 이 부분을 더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2 더하기 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x승을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2x승에다가 4x승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 곱하기 2분의 4에다가 5 처리되겠고, 이 계산 결과가 문제 주어진 거랑 같죠? 됐죠. 결과하면 또 이게 또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 계산 결과가 4 곱하기 2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과가 100. 오 숫자는 무지 깔끔하게 나옵니다. 100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형태. 참 뭐 원리 지키고 뭐 대입한 거니까 뭐 지수법칙이 좀 사용되거든요. 지수법칙이. 자 문제 형태 긴장시킬 만한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좀 최대한 치환을 통해서 좀 간단한 모양으로 자, 이 부분이 이제 문제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뭐 합차 공식으로 본 거에는 뭐 지장이 없을 거고, 그 변형식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 다음에 대입을 했고, 대입했을 때 이제 이게 둘 곱하기해서 이런 부분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가끔가다 좀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이렇게 똑같은 지수 형태가 돼 있으니까 그 앞에 계수 부분 잘 처리해서 계산되고, 그 다음 이제 2x승 곱하기해서 나오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계산 처리가 돼가는 나름 또 뒤에 계산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재미나게 또 구성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문제 유형을 쫄지 말고 자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만들어 가면 또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8번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탄젠트를 구하라. 근을 나누기 하는 모양 형태는 좀 특이한데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 나온 거에서 근과 계수 관계 알아봐야죠.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면은 2분의 그러니까 2a 처리해주면 되겠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두 근의 곱을 구하게 되면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사인 코사인 이런 관계에서는 우리가 뭐 제곱하게 되면 늘 관계가 나오죠. 제곱하면 4a 제곱 되겠고, 그럼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니까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지고 그럼 4a 제곱에다가 1이 또 사라져서 a 제곱 되는데요. 뭐 이것도 뭐죠? 그럼 a 제곱이 0 되면 a가 0인데 아주 특이한 겁니다. 그죠? 오호호. 자 그렇게 되면 좀 주어진 식을 그럼 다시 한번 또 써볼까요? 써야 되는 겁니까? 참 특이한 형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x제곱 0을 집어넣으면 이게 사라지고 그럼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럼 x제곱은 이꼴 2분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뭐 이런 형태에서
되겠네요. 그러면 뭐 사인 세타 값이 뭐 루트 2분의 1이 되게 되면 뭐 코사인 세타 값은 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되겠고 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면 코사인 세타 값이 루트 2분의 1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탄젠트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나누기 해주면 되죠. 코사인 분의 사인. 어느 쪽을 취하더라도 결과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이게 A 값이 0 나와가지고 순간 조금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오호, 야. 근데 그냥 0 나왔으니까 그냥 곧바로 여기서 처리도 뭐 되긴 되는군요. 여기서 이제 0 돼 있으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0이니까 이항시켜서 코사인 세타는 있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처리되겠고 그죠? 거꾸로 쓸까 그랬나?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 부분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를 해서 탄젠트 세타 값이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방정식으로 가지 않더라도 되셨죠? 자, 그래서 어쨌든 탄젠트 세타 값은 마이너스를 구해가는 이런 절차인데 중간에 갑자기 0이 나와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데 어쨌든 뭐 각각 뭐 값을 뭐 이런 과정 거쳐서 처리해도 되겠고 중간에 이 계산 결과 나온 부분들을 이용해서 또 처리해 가는 과정도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연산에서 중간에 좀 특이한 거 나왔다고 당황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살짝 좀 당황했습니다. 자, 18번 차분하게 또 대처해서 풀이 가능한 뭐 그런 거니까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거니까 원리 자체는 좀 어렵지 않다는 거 인지하셨죠? 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풀이할 문항은 19번입니다.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플러스 2와 결과가 같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주어진 좌표가 여기다 숫자를 쓰게 되면 두 칸 뒤에 또 다시 나타난다. 또 두 칸 뒤에 또 나타난다. 뭐 이런 형태니까 이게 이제 주기가 2입니다에 해당하는 식인데 원래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게 되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식 형태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이제 지금 문제를 보니까 뭐 지수함수 관련한 부분인데 하하 재미있군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주기가 2니까 이 두 개의 구간 정도만 함수식을 딱 주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져 있고 그렇다면 뭐 주기가 2니까 이제 반복해서 그리겠다 이런 뜻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그렸는데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 그래프랑 위에 그린 그래프랑 교점이 4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프 관련한 문제니까 조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절대값 x 그래프 해주면 되는데 이걸 좀 1만큼 또 평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을 그리게 되겠고 1일 때 2까지 그래프가 조금 이렇게 증가 반대쪽은 대칭 구조로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자,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주기가 2니까 2, 3 해서 똑같은 그래프를 뭐 반복해서 그려라 뭐 이런 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이제 그려가면 되겠고 2, 3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4, 5 해서 또 반복해서 또 그려가면 되죠? 이렇게 그냥 반복해가지고 이제 그려가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어디까지 그려야 되겠습니까? 뭐 이쯤 그리면 될까요? 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려야 될 그래프는 지수함수 그래프인데 이렇게 지금 fx 그래프 그린 거 하고 지금 이제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면 교점이 4개 되어라. 근데 이 지수함수 그래프는 항상 여기 0,1을 지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이 2가 돼 있으니까 이제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4개 만나려면 하나, 둘, 셋, 뭐 4번 정도 만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를 집어넣을 때는 요거보다 이제 커서 그래프가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 둘, 셋, 4개의 근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보다는 여기 좀 더 커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풀면 안 되죠. 그래프가 좀 미리 중간에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자, 가장 클 때 그럼 3일 때의 함수값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봐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 3을 대입하게 되니까 2에 지금 n분의 3 이렇게 대입한 값은 나온 결과가 2보다는 좀 작은 결과가 돼서 이제 아랫부분을 통과해야 이제 가면서 근이 하나 더 생기겠고 그 다음에 2에 n분의 5 이렇게 해서 5를 대입한 숫자는 여기 결과 2보다는 좀 커야만 이쪽에서부터 더 이상 근이 생기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4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재밌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지수가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n분의 3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n분의 5라는 것은 1보다는 크다. 이런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 n식이 나오는 거죠. n은 이쪽 식에서 n은 3보다 크다 되겠고 이쪽 식에서 n은 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 n이라는 것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쪽 아랫부분은 그래프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는 거니까. 자, 몇 가지 풀고 나서 보니까 이거 맨 처음에 뭐 설명할 준비할 때 이게 좀 약간 좀 어떻게 설명하지 하면서 망설였던 것보다는 좀 쉽게 좀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주어진 거 주기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 자, 똑같은 값이 그 뒤에 이만큼 간 부분. 이제 삼각함수에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공부했다면 또 아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식 형태. 어쨌든 우리가 좀 미래 공부까지 감안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함수 표현식 중요한 거 주기 2라는 식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부터 1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절대값 부분 이제 평행이동에서 그려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 그래프가 이제 주기 쪽, 이 주기 2만큼을 반복되고 또 반복돼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반복돼서. 하면 됐고, 그래서 이제 fx 그래프가 완성됐고요. 그 다음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점이 4개 될까? 지수함수 그래프는 항상 지나는 점, 그 다음 밑이 2니까 그래프가 이제 증가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나, 둘, 셋, 넷 이만큼만 생겨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 더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 이제 고려해서 풀어가는 문제. 자, 이쪽 작다 부분이랑 이쪽 됐을 때 크다 부분 해서 나온 이 식이 이렇게 나온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이제 정확하게 이해 잘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살짝 그래프 개형, 함수 표현식 복잡한 요소가 좀 존재하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정명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수 부분과 관련돼서 이러한 아름다운 식이 나왔는데 20 이하의 자연수 AB에 대해서 순수성을 구해달라. 20 이하요? 오호.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로그 이렇게 취했을 때 이게 지금 한 자리 숫자가 되니까 10이 됐을 때 드디어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1부터 9까지, F9까지는 정수 부분이 이제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0이 풀리겠고요. F 지금 10부터 20 이하의 자였으니까 20 됐을 때 드디어 1 이렇게 처리되는 거거든요. 정수 부분들이. 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용을 해서 주어진 식을 좀 살펴갈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해줄까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FA라는 이런 부분들이 0이라면, 즉, 값이 1부터 20이라면 주어진 식을 잘 살펴보게 되면 F 그러면 A, B, 이 계산 결과는 2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2가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 이제 로그 100이 되어야 2가 되는 건데 100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B란 숫자는 자, A란 숫자가 1부터 9까지 수가 될 때 B란 숫자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제 찾아야 되겠죠. 근데 곱하기 해주면 이제 10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찾기를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20가지 숫자가 있는데 A값이 1부터 4까지 됐을 때는 이곳에다가 아무리 20을 곱하기 하더라도 100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좀 생길 요소가 없는 거고요. A가 5가 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이 되면 되죠. 20이 되면 곱하면 10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가 6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6이 되게 되면 16 곱하기 6이 어떻게 되죠? 66은 36에다 9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6은 안 되겠고 그럼 이제 그거보다 좀 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7, 18, 19, 20 해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A 값이 7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6, 7이 42 5, 7, 35도 되나요? 그러면 17 곱하기 5 해주면 이걸 15 곱하기 7을 해야 되는 거죠. 5, 7, 35에다가 7은 7에서 103 되는 거, 10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5도 되는군요. 그럼 15부터 해서 이제 20까지 숫자가 되겠고, 이렇게 찾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그럼 8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8이 되면은 3, 8, 24. 그러니까 13이니까 24가 되죠. 24에서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13부터 해서 20까지 찾아야 있고, 그럼 9가 되게 되면 11은 99가 되는 건 안 되겠고 그럼 12부터 2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A 값이 0 나왔을 때 AB가 2 되는 경우 모양을 좀 찾아놨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과연 몇 개인가요? 여기 이제 맨 처음 이제 한 개가 있는 거겠고 여기는 네 개가 있는 거겠고 여기는
5에 6, 6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고 빼면 7에다가 8 되겠고 8에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10에다가 28 이만큼 해서 개수가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거꾸로 FB가 0 될 때 이렇게 또 다시 FAB는 또 다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AB 자리 바꾸는 형태로 해서 계산하게 되면 역시 이때도 또 몇 개가 나오죠? 28개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0에 찾아가는 부분 했고 그러면 이제는 또 F1이 1 되는 이런 경우 그럼 또 FB도 1 되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죠? 자, 왼쪽 식이 이게 지금 1, 1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은 FAB 값이 3이 돼야 되는데 와 3이에요. 그러면 이제 AB 이 계산 결과는 로그 1000이 3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 곱하기 20 아무리 숫자를 크게 하더라도 400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좀 나오지 않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찾은 부분 28개가 전부 만족해지는 그런 값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28에 2배 주니까 56 답되는 가지수 문제. 찾기를 좀 통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아주 독특한 이상한 식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만족해 가느냐. 자, 이제 정수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략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숫자들이 이제 풀려 나간다는 거 정리를 해서 자, 이런 걸 좀 어떻게 처리할까 좀 이제 알아봐 간 거죠. 이제 그래서 한쪽이 0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주어진 식에서 이렇게 두 자리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순서 바꿔서 이제 반대되는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쪽이 1 되고 한쪽이 뭐 이제 원래 이제 규칙적으로 해주면 이 부분 이제 0일 때 찾았으면 다음에 이제 뭐 1일 때도 좀 찾으려고 해주는데 반대로 이제 0인 곳은 위에 좀 계산했으니까 그럼 이제 1, 1 이 부분 이제 계산했는데 이런 부분 이제 안 된다는 거가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찾기 해서 꼼꼼하게 개수를 세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조금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려운 문제 계통에서 등장하던 그런 스타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 설명한 부분들을 복습도 복습해서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뭐 19번, 20번 이쪽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복습을 통해서 잘 해결하리라 믿으면서 정명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